네, 오늘 섹터와 종목들의 흐름 살펴봤고요. 또 내일은 어떤 이슈를 집중하고 또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내일의 장바구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자 일단은 이번 주 일정에서 투자자들이 눈여겨서 봐야 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한 17일 예정되고 있는 체코의 신규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 모멘텀인데 이게 모 매체에서는 15일 날에도 발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사들 좀 나왔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들 좀 아니고요. 예. 전체적으로 한 17일 정도의 우선 협상자 선정 윤곽이 좀 수면 위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로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체 사업 규모가 30조 원, 최초에는 한기 전체 사업 규모가 9조 원으로 좀 추산됐다가 이 중에 최종적으로는 신규 원전 4개로 좀 확장이 됐고요. 네. 전체 사업 규모는 30조 원까지 상향된 상태입니다. 미국의 이 웨스팅하우스가 자경 비달로 탈락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와 한국 2파전으로 좀 경쟁을 좀 하게 됐는데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웨스팅하우스의 탈락이 한국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어떤 여건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. 여기 더해서는 시공 능력이라든가 어떤 사업비 관련된 어떤 단가, 수주 단가에 관련된 이점도 한국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어떤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아랍에미리트의 바라크 원전 수주 이후에 15년 만에 이번 해외양 수주가 과연 좀 이루어질까? 굉장히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진 상태이고 네. 오늘은 전체적인 어떤 원전 섹터 안에서도 이러한 수급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.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상당수 어떤 기대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결국 이번 주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이슈는 바로 이 원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관련한 종목들 원전주를 또 잘 살펴봐야겠죠. 예, 우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가 과연 지금 기대감에 의해서 사실 상승을 좀 했는데 과연 이 기대감이 단순하게 수주라는 확정까지 좀 이어가면서 오히려 이제 하반기 다른 국가의 해외 수주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? 추가적인 어떤 수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? 그래서 첫 단추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. 만약에 0.1%의 확률로 인해서 한국이 좀 탈락을 하게 된다면 네. 오히려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상 주가에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. 사실 이 수주 우선 협상자라는 어떤 선정 이 부분들이 사실 기대감을 가지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실패하게 된다면 네. 굉장히 큰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될 수 있다.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. 사실 지금 시점에 원전 섹터를 공략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 공략을 할 것인가 굉장히 좀 망설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영역에서 신규적 영역은 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는 사실 비중을 일부 축소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. 상당수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최소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우선 협상자 선정을 좀 지켜보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.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외 수지가 좀 확정이 되면서 오히려 좀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된다면 그때 매수해도 좀 아쉬운 감은 있겠지만 예. 늦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고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굉장히 큰 폭의 좀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좀 올 수 있다.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했을 땐 그때 또 다시 매도했던 그 비율을 다시금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잘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 대표님 내일장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 건가요? 원전주 가지고 계신 분들. 저는 사실 뭐 전체 매도라기보다는 네.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통해서 비중을 예비 덜어내자. 현금을 네. 보유하고 있고 우선 협상자에서 뭐 최종적으로 좀 선정이 된다면 주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.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모든 투자에는 단 0.1%의 리스크를 대응할 필요는 있어요. 우리가 HLB가 미국 FDA 시판 허가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굉장히 좀 많이 수반시키면서 이후에 네. 실패를 하고 나니까 주가가 한 3거래일 한 네. 이상 하한가를 좀 맞았던 기억들을 우리가 좀 상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. 원전 섹터가 뭐 3거래 하한가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하루 정도는 굉장히 큰 낙폭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쯤 우리가 선제적으로 리스크 네.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
좀 판단해봤습니다. 네, 원전주 가시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일 리스크 관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네. 예전에는 원전주 하면 테마주에 좀 가까웠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섹터의 흐름을 좋게 보시고 또 성장주로 네. 이제는 생각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? 우리가 작년과 올해의 온도 차이가 너무나 커요. 작년의 경우에는 사실 기대감들이 부각되면 상승했다가 이후에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주가 다시 원점으로 좀 오는 네.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원전주는 정말 못 믿겠다라는 인식들이 좀 강한데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친원전 정책을 펼쳤는데 아직 신규 원전의 도입들은 가시화된 게 없어요. 그래서 국내 원전의 경우에도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여기서 실무안들이 좀 공개가 됐고 대형 원전 3기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1기에서 전체 4개를 2038년도까지 도입하는 그런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좀 아직은 좀 확정을 했지만 여기 대해서 향후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어떤 일정들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예. 국내 역시 신규 원전에 관련 도입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. 여기 더해서 체코의 신규 원전 이어서는 폴란드와 네덜란드, 루마니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해외양 수주 모멘텀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는 작년에 단순한 어떤 기대감에 의한 섹터의 어떤 상승이 아니라 올해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한울 3호기, 4호기가 다시금 좀 재가동을 했고 예. 여기 관련된 매출들이 작년 4분기에 일부 반영이 됐지만 올해 1분기 반영됐고 2분기에는 더 많은 반영으로서 오히려 이제 원전 기자재 내지는 주기기 업체들 또는 설계 업체들의 실적 개선 관점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국내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 더해서는 네. 해외 수주까지 이어진다면 오히려 원전 섹터의 경우에는 성장 궤도라는 관점에서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원전 실적 개선이 또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. 그런데 지금 트럼프 피습 사건 관련한 또 수혜주로도 이 원전주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올라온 그런 네. 테마적인 느낌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관련한 이슈로 우리가 봐서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? 이게 사실은 정책이 아직은 공약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해외 이슈에 좀 민감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.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섹터를 좀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네. 반대되는 정책이었던 이 원전을 더욱더 육성하겠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죠. 이 부분은 이후에 공약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는 과정들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원전 섹터의 어떤 흐름들은 좀 참고는 하면 좋지만 지금은 사실 체코 원전에 관련된 수주 기대감을 아직은 시장이 좀 반영하고 있고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런 글로벌 정책 기조의 변화, 네. 그다음에 글로벌 전력 수급이라는 어떤 기본 화두의 어떤 난제를 좀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원전 내지는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전주 살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주의 대장하면 또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겠습니까? 네, 제가 이번 체코 수주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사실 매수를 했는데 정말 네네. 안 움직이더라고요. 네. 지금 계속 엉덩이가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.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죠. 네. 저는 사실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가져왔던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아, 그런가요? 네네. 사실 7월 10일 상승한 이후에 소폭 좀 조정을 받았던 이슈는 사실 체코의 원전 수주 기대감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두산밥켓의 이 자회사 네. 제외 이슈가 가장 크게 악재로 좀 단기 악재로 좀 작용된 측면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밥켓이 두산 로보틱스의 100% 자회사로 편입되는 효과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 또는 중기적 관점에서 손해는 맞다. 왜냐하면 이익 상세가 좀 더 감소될 수 있고 배당 이익 금액이 사실 자회사 편입에서 좀 제어가 되면 배당을 가져올 수가 없죠. 네. 이런 부분들은 단점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이슈인데 장점은 전체 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차입금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측면들.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배당이익 감소 부분들은 상쇄시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채 비율이 좀 감소될 수 있는 메리트는 우리가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좀 완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이고 만약에 네네. 채권전이 수주가 좀 확정이 된다면 두산밥켓에 관련된 어떤 계열사 제외 이슈가
어떤 중장기 어떤 이 모멘텀의 영향으로 좀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네.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는 이익 기대감을 우리가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네, 짤막하게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좀 짚어주시죠. 네,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규적 관점에서 굉장히 좀 리스크하지만 적은 비중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. 21,500원 미만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겠고요. 목표가는 26,000원 그리고 손절가 19,2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.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